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항공권까지 배웠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 리뷰를 해보면 싱가포르 에어라인에서 직접 티켓팅한 영문 버전의 항공권과 그리고 여행사에서 발권한 그 여행사용 그 항공권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강조를 했던 게 여권상의 영문 이름과 항공권상의 영문 이름이 일치한지에 대해서 반드시 인솔자는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여러분들. 여정, 그러니까 그 비행기 출발 도착 시간이 일정표, 고객한테 나눠준 일정표와 동일한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틀렸을 경우에는 반드시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이야기를 했던 게 뭐죠? 그렇죠. 그냥 그 인아웃, 그러니까 그 나라에 인아웃 하는 거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중간 구간이 있었죠. 그래서 1월 1일 날 인천에서 방콕으로 갔다가 1월 2일 날 방콕에서 푸켓으로 넘어갔을 때 고객 일정표상에는 1월 2일 날 방콕에서 푸켓으로 넘어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항공권상에 1월 3일 날 방콕에서 푸켓으로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잘못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반드시 잘 체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였죠? 그렇죠. 그 항공 예약 좌석 상태가 OK가 되어 있는지 혹시나 캔슬이나 대기 예약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은 내가 만약에 모시고 가는 손님이 30명이에요. 그러면은 30명의 그 항공권을 그 30명, 그러니까 30장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여권이랑 계속 대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느 세월에 이걸 다 그 종이 한 장씩 넘기면서 확인합니까? 굉장히 귀찮죠. 자, 그래서 편리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이 봤던 그 예전에 항공 예약 발권 시간에 배웠죠? PNR. PNR을 보면은 한 번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PNR이 뭐죠, 여러분들? 그렇죠. 패신저 네임 레코드. 그래서 아바쿠스나 셀커넥에서 예약을 할 때 고객 그 예약 명단이 쭉 나오는 건데, 자, 여러분들 왼쪽에 화면 쭉 보시면은 지금 뭐 영어로 이렇게 샬라샬라샬라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바로 PNR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위에는 크게 뭐 중요한 건 없지만 중간에 보면은 이제 1번서부터 나와 있는 게 있어요. 1번서부터 22번까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우리 승객들의 예약 현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문 이름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인솔자는 일일이 항공권 발권된 거를 30장이면 30장, 50장이면 50장 이렇게 넘겨가면서 확인을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이 PNR을 토대로 발권이 되거든요. 그래서 손님 명단이 있어요. 손님 명단이랑 여권 사본이랑 그다음에 이 PNR의 영문 이름이랑 일치한지 그래서 쭉쭉쭉쭉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23번, 24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익숙한 단어들이 보이죠? 그래서 뭐 K123, 그래서 뭐 에코, 19 SEP, G, 인천, 그 BNE가 어디죠? 그래서 브리즈번 해가지고 좀 설명을 할게요. K 뭐죠? 예, 항공 코드입니다. 대한항공. 그럼 123은 뭐죠? 대한항공의 편수입니다. 편수. 그리고 E는 뭘까요, 여러분들? 자, E. 2가 아마 그 부킹 클래스일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여러분들 항공 예약 발권 시간에 배웠겠지만, 이렇게 단체 여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룹 클래스라고 해서 G 클래스를 받습니다. 근데 이거는 에코 클래스인데, 클래스가 좀 항공 클래스를 좀 설명을 해 드리자면, 제일 낮은 게 G 클래스, 그룹, 그 다음에,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킹 클래스는 굉장히 많은데, G 클래스, E 클래스, N 클래스 뭐 보통 이렇게 돼요. 그리고 Y 클래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항공 예약 발권 시간대에 그 예약을 잡았을 때는 Y 클래스로 잡았을 거예요. Y 클래스는 뭐죠? 그렇죠. 이코노미석
중에서 기간이 제일 긴 1년짜리 항공권을 Y클래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밑에가 이제 M클래스입니다. 그래서 M클래스는 보통 이제 한 달 또는 3개월짜리 항공권이고, 그 에코클래스, 그러니까 E클래스 같은 경우는 보통 7일짜리 항공권이에요. 그래서 교수님 여기는 지금 E클래스로 되어 있는데 이건 뭐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단체 여행 같은 경우에는 그룹 클래스로 예약을 잡지만, 뜨거운 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수기 때 같은 경우에는 좀 뭐라 그럴까요? 그 항공사에서 좌석을 G 클래스가 요금이 가장 저렴하거든요. 이거를 잘 안 줘요. 그래서 그 에코 클래스로 잡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날짜는 9월 19일, 셉템버죠. 그렇게 되고, 이제 여정은 인천에서 브리즈번, 비행기가 브리즈번이죠. 네, 브리즈번까지 가는 거고, 자, HK22라고 되어 있습니다. HK22. 자, 이게 뭐냐면, 자, 위에 보시면 명단에 1번서부터 22번까지 있죠. 자, 이 HK는 뭐냐면요. 위에 예약한 1번부터 22번까지 22석이 OK가 됐다, 확약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HK가 아니고 PN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펜딩이라고 해서 대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HK인지 PN인지 뭐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22명 다 OK가 됐고, 자, 시간을 보면은 20시 05분, 그리고 06시인가요? 지금 잘 안 보여서 그런데 06시 50분인가? 아무튼 그래서 20시에 출발해서 06시 04시인가요? 아무튼 그때 이제 도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돌아오는 패턴인 거죠. 대한항공 1, 2, 4편 에코클래스 12월 12일 날 오는 거고, 브리즈번에서 인천 똑같이 HK22, 그래서 22석이 확약이 되었다. 그래서 출발 시간, 인천 도착 시간 해서 이렇게 여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솔자가 항공권까지 봐야 됩니까? 이건 카운터에서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요. 인솔자는요, 크로스 체크, 그 다음에 체크 앤 체크. 그래서 계속 확인하고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영문 이름이 틀린 건 없는지. 그 다음에 항공 여정이 이 PNR을 봤을 때 이 PNR과 일정표상의 그 일정이, 비행 여정이 똑같은지, 이런 것들 굉장히 잘 중요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영문 이름이 틀리거나 아니면 여정이 날짜가 틀리거나 시간이 틀리거나 라고 했을 때는 상품 담당자한테 또는 카운터한테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한테 이렇게 변경된 일정으로 인폼이 나간 게 맞는지, 아니면 지금 발권이 잘못되어 있는 건지, 그래서 이런 것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틀리면 어떻게 되냐, 굉장히 좀 당황스럽습니다. 제 경험담을 좀 이야기를 해 드리자면, 예전에 제가 2012년도에 싱가포르 빈탄으로 해서 80명을 데리고 간 적이 있어요. 80명을 데리고 간 적이 있는데, 처음에 대한항공 타고 갔거든요. 대한항공 타고 갔는데 80명 전원이니까 처음에는 60석만 OK가 되고 20석이 대기다. 65석이 OK고 15석이 대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막 하다가, 어쨌든 간에 팔아야 되니까 일단 어떻게든 항공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좌석 OK를 받아야 되는데, 한 3, 4일 있다가 항공 카운터 직원이 저한테 와서 대리님 이거 15석 OK 받았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해가지고 잘 됐다. 그래서 80석 다 전원 다 OK를 받았구나 라고 했는데, 출발 3일 전에 알았어요. 그 싱가포르 가는, 그때 당시 대한항공이 그 하루에 2편이 떴거든요. 아침 비행기 하나, 2시간 차이로 이제 비행기가 이제 따로따로 출발을 했는데 15명이 다른 비행기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한테는 똑같은 시간에 간다고, 고객사였거든요. 고객사한테 똑같은 비행 시간으로 간다라고 했는데 이게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와, 제가 이제 인솔 출장을 나가야 되는데, 제가 상품 계획도 했고 인센티브 입찰도 제가 다 따가지고 한 그 행사인데, 고객사 대리님한테 이야기를 했죠. 대리님 죄송한데 항공이 잘 안 풀려갖고 15석은 지금 따로 지금 풀었습니다. 그래서 15명은 다른 비행기를 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2시간 먼저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행히도 그쪽에서 그러면 2시간 먼저 출발한다고요? 잘 됐네요 라고 해서, 이제 그쪽 고객사에서도 스태프들이 있었거든요. 스태프들을
태우고 갔어요. 그래서 다행히 2시간 차이밖에 안 나가지고 익스큐즈를 구해서 행사를 무사히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2시간 차이니까 다행이지만 6시간, 4시간 막 이렇게 차이 나면 진짜 이거는 큰일 날 일이거든요. 왜냐면 신뢰가 깨져 버리는 거니까. 왜냐면 계약서상에, 일정표상에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 일정표는 계약서의 효력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과 틀린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래도 다행히도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가 별거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런 실수가 종종 발생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솔자 출장을 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부분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P&R 밑에 쭉 보시면은 뭐 이렇게 영문들이 뭐 이렇게 쭈쭈 있죠. 이거는 예약 기록이에요. 그래서 뭐 몇 월 며칠 날 뭘 수정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는데 혹시라도 이제 항공 예약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이 됐을 때 예약 기록들을 변경 이력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P&R 가지고 여정과 손님 영문 이름 이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항공권으로 확인하는 것보다는 P&R로 확인을 하시는 게 더 수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P&R을 좀 보면은 또 그게 있어요. 지금은 많이 없지만 예전에는 그룹 좌석 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가 많으니까 한 가지 팁을 좀 알려드리자면요. 단체 여행 시에 항공기 좌석 배정이 어떻게 되냐면 단체 고객들은 항공기 뒤쪽으로 다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개별 항공권을 구매하신 분들은 앞쪽으로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단체로 모여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솔자가 관리하기가 편합니다. 비행기가 막 200석 이런 비행기에 80명이 간다라고 했을 때 이 80명이 다 뿔뿔이 좌석이 흩어진다라고 하면 인솔자가 어떨까요? 관리가 힘듭니다. 관리가. 그리고 비행기 승무원들도 관리가 힘들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손님들, 그러니까 뭐 80명을 다 뒤로 좌석을 배정을 해놨다라고 하면은 관리가 엄청 편하겠죠. 인솔자도 편리하고, 그리고 승무원도 편리한 게 뭐냐면 지나가는 와중에 손님과의 뭔가 트러블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인솔자 혹시 그 인솔자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승무원이. 그래서 인솔자가 제가 갔다라고 하면 저를 찾아갖고 이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이렇게 배정을 하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80명에 80명 여권을 다 걷었어요. 손님들한테 여권을 다 걷어가지고 그 인천공항에 보통 이제 3시간 전 미팅을 하거든요. 3시간 전 미팅을 하는데 3시간 이전에 인솔자는 갑니다. 한 4시간 전에. 4시간 전에 카운터 오픈했을 때 보면은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룹 데스크라고 있습니다. 그룹 데스크. 그러면 거기 가서 P&R을 줍니다. P&R을 주고 P&R을 줘요. 그러면 거기 그룹 데스크에서 좌석표를 쫙 뽑아요. 티켓을, 그 탑승권을 쫙 이렇게 뽑아서 줍니다. 주면은 인솔자는 그거 가지고 좌석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뭐 A열에 누구, B열에 누구, 뭐 C열에 누구, 뭐 1열에 누구, 뭐 이런 식으로 딱 맞춰요. 근데 맞춰서 다시 줍니다. 카운터에. 그래서 그 카운터에서 이제 제가 또 여권까지 또 같이 주거든요. 그러면 여권이랑 그다음에 항공권이랑 맞는지 다 스캔하면서 다 맞춰봐요. 그래서 이제 탑승권을 주면은 그 탑승권 승객 탑승권과 여권을 사이에 껴가지고 손님이 이제 3시간 전부터 올 거잖아요. 그렇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짐 붙이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예전에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P&R을 가지고 가면은 또 편리해요. 그래서 인솔자의 필요 서류 중에 하나가 이 P&R입니다. 자, 그러면 좌석을 언제 맞추냐라고 했을 때 뭐 회사 워크숍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 이렇게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임원분들은 최대한 그 뒷좌석이긴 하지만 앞쪽으로 좀 빼고 그 다음에 뭐 직원분들 밑으로 좀 빼고 그 다음에 가족이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 만약 좌석이 뭐 둘 좌석이다라고 하면은 가족이 4가족이면 좌석이 막 이쪽에 있고 막 이쪽에 떨어뜨려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붙여 놓습니다. 둘
그러니까 뭐 4명이다 둘레둘 좌석이면 내에서 그 가운데에서 여기에 그 4명 가족을 앉히게끔 이렇게 해서 좌석을 맞춰요. 그래서 좌석을 맞춰 갖고 하면은 아무래도 비행기 안에서 좀 편안하게 고객들이 가시겠죠. 그래서 이게 세심한 배려인데 요즘 인솔자들은 이렇게 좌석 맞추는 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한 4시간 전, 5시간 전부터 나와서 미리 그 좌석을 맞추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권을 미리 여행사에서 받았고 인솔자가 가지고 갔는데, 만약에 도난 사건이 발생을 한다. 도난 사건이 발생하면 난리 나죠. 여권 잃어버리거나 그러면. 그런 부담감 때문에 요즘에는 개별 보딩을 합니다. 그래서 그룹 보딩을 하지 않고 개별 보딩을 하는데, 개별 보딩의 또 장점은 그냥 알아서 앉고 싶은 사람들끼리 카운터 갖고 그냥 앉혀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니까, 좀 인솔자 입장에서 좀 편하죠. 그래서 예전에 저는 이 그룹 좌석 맞추다가 멱살 잡힐 뻔한 적이 있습니다. 진짜 실컷했는데 어떤 거였냐면 브루나이라는 곳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예전에 2008년도에 그 제가 다니던 여행사에서 브루나이 전세기를 했었는데 그 전세기는 비행기 통으로 빌렸던 거예요. 250석인가? 그 통으로 빌려가지고 이제 그 진행을 하는데 그때 당시 회사 항공 담당자가 좌석을 다 맞췄어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좌석을 다 맞춰갖고 이제 하는데 브루나이에서 무사히 잘 왔어요. 그때 제가 100명 행사를 했거든요. 150명이구나. 150명 보험사 가족 150명 행사를 했는데 좌석을 막 맞추다 보니까 이제 브루나이에서 인천 가는 날 좌석을 제가 맞췄는데 가족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 딸 이렇게 3명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냥 패키지 여행을 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 150명 단체 보험회사 그 우수 직원들 행사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보험회사 직원들 좌석을 딱 맞추다 보니까 이 가족, 엄마, 아빠, 딸이 좌석이 떨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떨어지는 게 어떻게 떨어졌냐? 엄마, 아빠가 여기 앉고 대각선으로 해서 엄마, 아빠만 앉으니까 그러니까 딸이랑 엄마 앉고 대각선으로 해서 그 아빠를 이렇게 앉혔어요. 좌석 배정을 했는데 괜찮겠지. 어차피 대각선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인천 브루나이 공항에서 그 항공사 그 주재원이라고 하죠. 항공사 직원분이랑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나누고 가이드한테도 수고하셨습니다. 뭐 나중에 한국에서 뵙죠 하고 화기애애하고 왔는데 그 남편이 그 아이 아빠가 딱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런 사복이었으니까 제가 인솔자인지는 모르죠. 그래서 그 항공사 주재원은 이제 그 항공사 유니폼을 입고 있었으니까 그분한테 멱살을 잡은 거예요. 갑자기 멱살을 잡으면서 너 좌석을 어떻게 이따구로 맞췄냐? 한 4시간 반 5시간을 가는데 내 딸이랑 내 아내랑 같이 가고 싶은데 니들이 뭔데 좌석을 따로 떨어뜨려 놨냐? 근데 중요한 건 그 항공사 직원은 죄가 없어요. 좌석을 본인이 배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죄송합니다 해가지고 제가 실수를 한 건데 그분이 이제 멱살을 잡혔죠. 그래서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부랴부랴 좌석을 다시 맞췄습니다. 다시 맞춰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그룹 보딩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문제점. 그래서 세심하게 좀 잘 하면 좋은데 그런 게 아니면 저와 같은 상황이 또 발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요즘 인솔자들은 그룹 보딩을 웬만하면 잘 안 하고 그냥 개별 보딩 하시는 걸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사전 좌석 배정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요즘에는 뭐 그 비행 출발 48시간 전인가요? 항공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사전 좌석 배정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인솔자가 좌석을 맞추지 않아도 고객들이 알아서 자기가 원하는 좌석 배정해서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룹 좌석 맞추는 거는 굳이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립니다. 하면 좋고 근데 여권을 또 받아야 되고 막 분실의 위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확정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확정서는요, 쉽게 얘기해서 현지 지상 수배업자라고 하죠. 그 랜드사 관련 업체로부터 받은 최종 확정서와 조건이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요, 이 확정서 랜드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 상표 세팅을 할 때 그 랜드사에서 보내온 그러니까 그 일정표와 원가를 가지고 항공사의 항공요금, 그 다음에 랜드사에서 받은 지상비를 합쳐서 원가를 구성을 하고요. 수익을 붙여서 상품가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여행사의 홈페이지에 미사옥을 넣고 사진을 넣고 그 여행 일정표를 만들어서 고객한테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판매를 하는데 처음에 이제 고객한테 나간 일정표와 그 다음에 랜드사에서 받은 일정표, 이걸 확정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확정서가 일치한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확정서는 말 그대로 행사를 확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보통 이 확정서는요, 그러니까 그 여행 출발 이틀 또는 하루 전, 뭐 늦으면 하루 전, 빠르면 뭐 일주일 전에도 나오긴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 여행사 홈페이지를 보시면 그 하얏트 호텔 또는 동급, 뭐 메리어트 호텔 또는 동급 이렇게 돼 있거나, 아니면 하얏트 호텔, 메리어트 호텔, 쉐라톤 호텔 중에 한 곳이 나옵니다 라고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확정서는 말 그대로 그 행사를 확정을 한다라고 해서 가이드 연락처, 그 다음에 그 호텔, 뭐 메리어트 호텔로 확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제 메리어트 호텔에 대해서 딱 박혀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여행상품 담당자는 고객한테 보내는 일정표 똑같이 확정 일정표라고 해서 확정을 찍습니다. 그랬을 때 고객한테 보내온 일정표와 랜드사에서 받은 확정서가 일치한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고객한테 나간 일정표랑 확정서가 틀리다, 그러면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좀 심각한 경우긴 하는데, 고객한테 확정 일정표 나간 거에는 뭐 하얏트 호텔로 찍혔어요. 근데 랜드사에서 받아온 그 확정서를 보니까 쉐라톤 호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좀 크죠. 그래서 보통은 어느 거를 우선시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고객한테 확정을 준 확정 일정표를 우선시 해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죠. 하얏트 호텔을 현지에서 딱 잡으려고 했는데 방이 갑자기 캔슬이 됐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쉐라톤 호텔로 잡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손님들한테 잘 설명을 해주던가, 아니면 하얏트 호텔을 무슨 수로든 호텔 예약을 해야 된다,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점이 뭔지를 파악을 해서 원인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없지만 이런 경우가 그래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손님한테 나간 거는 하얏트 호텔, 그러니까 뭐 이래서 5성급 호텔이에요. 확정 일정표에. 근데 랜드사에서 보낸 확정서에는 4성급 호텔입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왜냐면 호텔 그 가격이 틀리고 그 다음에 컨디션이 틀린데, 이러면은 안 되고요. 보통 그 4성급 호텔로 그 확정 일정표를 나갔는데 현지 랜드사에서 4성급 호텔을 못 잡았어요. 예약이 안 된다. 그러면 최소한 동급 4성 호텔 중에 하나를 수배를 하든지, 아니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인 5성급 호텔로 빨리 방을 수배를 해서 예약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동급 호텔 또는 더 좋은 호텔로 잡아요. 그러니까 손님한테 그 A라는 호텔로 인폼이 나갔는데 A라는 호텔이 예약이 안 되면은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아니면 객실 컨디션을, 그래서 그 슈페리어 룸이었는데 이쪽에서는 이제 디럭스 룸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서 그 손님들한테 유도를 하는 거죠. 고객님, 저희가 4성급 호텔, 그러니까 A라는 호텔을 잡으려고 최소한의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호텔 예약을 하다 보니까 그 A라는 호텔, 4성급 호텔이 예약이 안 돼서 5성급 호텔로 저희가 좀 업그레이드 시켜드렸습니다 라고 하면은, 여행 고객 입장에서는
손해 보는 건 아니죠. 오히려 더 좋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유도를 좀 해야 된다라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확정서의 호텔과 고객 일정표에 나간 호텔이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으면 바로 여행사분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게 일치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거 중요하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가이드 연락처가 제대로 박혀 있는지, 그래서 인솔자는 그 가이드 연락처로 전화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저 이번에 내일 모레 출발한 인솔자 누구누구인데요. 뭐 홍길동 가이드님 맞으시죠? 그럼 현지에서 뵙겠고, 그다음에 뭐 연락처가 맞는지 확인차 연락을 드렸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